주의해야 될 유형 4번 볼게요. 자, 자산과 부채에 대한 코드 번호 설명드렸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되게 하기 위해서 코드 번호가 유동 항목은 작은 번호로, 비유동 항목은 큰 번호로 이렇게 딱 코드 번호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산 부채 항목 중에서 이름은 동일한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는 계정 과목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을 좀 수업 목적상 주의해야 되겠다. 어떤 계정 과목이냐면 두 가지 계정 과목입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 시험 범위에서는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계정 과목이다.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과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 이 두 가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뭐였습니까? 유가 증권이다, 그죠? 주식과 같은 지분 증권 또는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 증권, 그런 거를 유가 증권이라고 부르는데, 투자 목적으로 유가 증권 샀을 때 네 가지 계정 과목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단기 투자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지분 증권일 경우, 채무 증권일 경우, 국채, 공채, 회사채의 경우 만기가 딱 있다, 그죠? 자, 유가 증권 사가지고 만기까지 끝까지 들고 있을 거다라고 보유 목적이 딱 밝혀졌을 때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증권, 즉 주식을 샀는데 우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하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주식 샀을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그러한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계정 과목 우리 공부한 적이 있고, 그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코드 번호가 동일한 이름이지만 각각 두 개씩 검색되더라 이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까? 비유동자산입니다. 따라서 코드 번호가 두 개씩 검색되는데 두 개 검색되는 코드 중에서 어떤 거? 큰 번호, 즉 작은 번호와 큰 번호 중에서 그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는 큰 번호를 코드 번호를 싹 끌고 와야 될 거다 이겁니다. 요걸 좀 주의하자. 그래서 회계 처리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실수로 두 개 코드 중에서 다른 해당하지 않는 엉터리 코드 번호를 끌고 가지고 감점되면 엄청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 쓰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기본적으로 비유동 자산인데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경우라고 했습니까? 주식일 경우는 전혀 해당 사항 없고 주식은 항상 비유동 자산 코드고,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 증권일 경우 만기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당연히 비유동 자산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만기가 도래해버린다 이겁니다. 만기가 다가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산일이야. 12월 31일. 결산일 시점에서 이제 최종 재무제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에서 그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가 만기가 내년도 10월 31일로 지금 딱 적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의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더 이상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이 비유동 자산이 아니고 유동 자산으로 이제 분류되어야 될 겁니다.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상황이니까.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인 거다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증권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됐다는 그런 특별한 언급이 있어야만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특별한 언급이 붙어가지고 시험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별한 언급 없이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코드를 입력할 때는 뭘로? 항상 비유동 계정 과목 코드로, 즉 두 개 검색되는 것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로 끌고 오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할애해서 잔소리 했습니다. 실수하지 말라.